얼마 안 남았다 얘가 이제. 이거를 끝내고 나서 노말이랑 터프 좀 건드려 주면은 괜찮겠지? 책 맞아요. 다 끝내면은 뭐 응? 이거 책 다 끝내면 보다 빨리 끝나. 다 못 끝내 다음 동안에. 노말이랑 터프까지 하면 너희 되게 오래 걸릴 거야. 그것 때문에 그걸 해야 돼. 뒤에 노말 터프 해야 돼. 그래도 이 정도면 그래도 선방하고 있어 너희. 열심히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 만약에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그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 들어가야 되거든. 그래서 3학년 1학기 내신 대비로 할 교재를 지금 선정 중인데 고민 중이야 지금. 어떤 걸 할지. 가장 효율적인 게 뭘지 좀 고민을 할 거야 계속. 걱정하지 마. 내신 잘 받게 해줄게. 나의 목표는 일단 1차가 내신이고 2차가 수능이야. 그래서 1차를 먼저 달성하고 2차를 이제 할 거예요. 해봐야지. 자, 정규분포라는 게 있어요. 얘들아. 정규분포. 정규분포라고 하는 거는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녀석이에요. 연속 확률 변수. 자, 그래서 x라는 확률 변수가 정규분포를 따르잖아. 그럼 x라는 확률 변수는 n,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대문자 n이라고 하는 건 정규분포를 따른다라고 하는 거에 대한 기호야. 알겠지? n이라고 하는 건 유일해 얘들아. 정규분포라는 표현이야. 알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거는 평균이고요. 평균이 여기 들어가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거는 분산이 들어가는 거야. 분산. 그래서 시그마 제곱의 값은 분산이야. 알겠지? 왜? 밥 좀 먹고 올게요. 몇 분 줘? 롯데리아 잠깐. 30분 줄게. 네. 갔다 와. 자, 그래서 얘가 평균, 얘가 분산이고, 이때 x가 이렇게 따르는 게 아까 뭐가 있었냐면 이항분포가 있었어. 그래서 그 이항분포는 BMP였는데 요거랑 들어가는 성격이 좀 달라요. 그래서 여기는 시행 횟수였고, 이거 P라고 하는 거는 한 번 시행씩 일어날 확률이지. 그래서 이거랑 위치가 달라. 알겠지? 들어가는 값 자체가 다르다는 얘기야. 그래서 똑같은 값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정규분포는 x가 n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른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는데 여기가 평균, 여기가 분산이다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여기에 좀 희한한 얄딱구리한 함수가 갑자기 등장하는데 몰라도 돼. 몰라도 돼요. 시험에 안 나와. 알겠지? 시험에 안 나오니까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거는 뭐 대대손손 나온 적이 없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외울 필요는 없어. 자, 그런데 연속 확률 변수에 해당하는 정규분포 곡선은 이렇게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다라는 거는 기억해야 돼. 알겠지? 종 모양으로 좌우가 대칭이에요. 약간 꼴뚜기 같이 생겼어요. 꼴뚜기 아니? 아무튼 그런 약간 오징어 같이 생긴 애 있어. 그래서 이렇게 생긴 곡선이다 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꼴뚜기는 좀 모르나? 자, 이렇게 생긴 곡선이고요. 그 다음에 얘가 보면은 이제 어떤 얘기를 해줄 수가 있냐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은 뭐야? 이거 전체 x축과 곡선으로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는 똑같이 1이에요. 알겠죠? 그 다음에 정우영, 이 그래프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려지느냐? 보통 이제 범위는 없어. 실수 전체에서 그려져요. 그래서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시작해서 플러스 무한대까지 그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야. 그래서 계속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근데 x축이랑 만나지는 않아요. 여기가 이렇게 만나지 않고 무한히 이렇게, 너 유리함수 기억나? 유리함수처럼 x축과 y축이 이렇게 점근선이었잖아. 그치?
이런 것처럼 x축이 점근선이다라고 생각해주면 돼. 양쪽 끝으로 점근선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게 정규분포 곡선이야. 자, 알겠니? 자, 이게 정규분포고요. 그럼 정규분포를 왜 배우냐? 자, 정규분포는 이제 사회 현상에서 일어나는 대다수의 많은 사건들이 정규분포랑 닮아 있어. 굉장히 많이 닮아 있거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자연 현상들 같은 것들이 많이 닮아 있어요, 쟤랑. 그래서 어떤 사건이든지 너희가 이제 보통 일반적인 형태에 대해서 데이터를 추출을 했을 때 이런 모양으로 자주 나와. 그래서 정규분포를 배우는 거야. 알겠니?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많이 정규분포랑 닮아 있는 게 많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그 독립시행 같은 거 있잖아. 주사위를 막 던진다. 든가 아니면 동전을 던진다. 든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모여 있으면 시행 횟수가 많아질수록 이렇게 정규분포 곡선과 많이 닮아 있더라 라는 그런 얘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이제 확률의 값을 구해봅시다. 확률. 자, 그러면은 너희가 이제 확률을 구할 때 x가 a에서부터 b 사이에 존재할 확률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부분의 넓이가 된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 알겠지? 넓이에요. 넓이가 확률이다. 근데 넓이를 너희가 이제 구할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알려주거든, 문제에서. 잠깐만. 자, 밑에 보기 1번 한번 같이 보자. 좀 간단하게 이제 워밍업을 해볼게요. 워밍업.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20의 3의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다음을 구하라. 자, 여기서 이제 평균의 값은 얼마야? 평균의 값은 얼마가 된다? 2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얼마야? 3의 제곱이니까 표준 편차가 3이겠다. 그치? 이 3이라는 숫자는 표준 편차예요. 그 다음에 x가 2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이 얼마냐면은 20은 여기 가운데지. 가운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은 얼마가 된다? 얼마야? 2분의 1이야. 절반이니까. 그치? 그래서 이 확률의 값은 2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가 1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하는 이 확률의 값과 동일한 확률이 얼마냐? x가 a보다 크거나 같다. 이 a의 값이 얼마가 될까? 30이겠죠. 그쵸? 그래서 같은 간격만큼 떨어져 있으면 넓이가 똑같아요. 알겠지? 왜냐면 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인 종 모양의 곡선이라고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평균에서부터 10칸 떨어져 있었으면 평균에서 10칸 넘어가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여기 a의 값이 30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지? 별거 없어. 자,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을 한번 봅시다. 정규분포 곡선의 성질. 자, 뒷페이지 넘어가면은 이제 이런 모양들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규분포 곡선에서 x가 n,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었잖아. 맞지? 근데 여기서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 이 분산을 고정시켜요. 고정. 안 바꿔. 안 바꾼 상태에서 평균 m의 값을 0, 1, 5 이렇게 바꿨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어떻게 바뀌냐면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으니까 0일 때는 이렇게, 1일 때는 이렇게, 5일 때는 이렇게 되면서 높이가 동일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알겠니? 그래서 여기 분산의 값이 바뀌지 않으면 그래프의 높이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걸 기억하면 돼. 알겠지? 이해돼?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번에는 그래프에 이제 평균을 고정시킨 다음에 표준 편차를 바꿔요. 표준 편차를 바꿔서 저런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이거 하기 전에 잠깐만 표준 편차. 분산이 크면 퍼져 있다. 자, 일단 이거 하기 전에 이제 분산에 관한 얘기를 좀 잠깐만 해볼게.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서 분산이 크다, 작다에 대해서 비교를 하는 거야. 알겠니? 분산은 비교값이에요, 비교값. 그래서 분산이 뭐 2다 이렇게 돼 있을 때 분산이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분산이 2면 큰 거야? 1이면 큰 거야? 몰라. 그래서 분산이 크다, 작다라고 하는 거는 두 가지 데이터를 비교해서 얘보다 얘 분산이 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분산이 무슨 말 뜻인지를 알려줄게. 분산은 일단 두 가지 데이터를 봅시다. 자, 이렇게 콩나물 대가리가 5개가 있어요. 콩나물 대가리가 5개가 있는데 이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왔어. 길이로. 그 다음에 두 번째 데이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데이터가 있을 때 둘 중에서 누가 더 분산이 크냐면 이 녀석이 분산이 크고요. 얘는 분산이 작아요. 분산은 평균에서부터 떨어질 정도. 각 별량이 떨어져 있는 정도를 수치화한 값이에요. 이걸 이제 분산이라고 하거든. 평균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냐라는 거야. 이걸 분산이라고 해, 얘들아. 분산되어 있다, 퍼져 있다라는 거야. 퍼져 있다. 근데 그 기준이 누구다? 평균이라는 거야. 평균을 기준으로 해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나타내는 게 분산이에요. 알겠죠? 근데 얘는 두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대충 요 정도가 평균이 될 거야. 맞지? 콩나물 대가리의 평균은 요 정도야. 두 번째 데이터는. 그래서 요만큼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갔으니까 대충 평균이 요 정도다. 그래서 평균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정도가 작죠? 요만큼밖에 차이가 안 나. 그래서 분산이 작은 거야.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균이 한 이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평균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가 많이 차이 나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산이 큰 거야. 알겠니? 이렇게 볼 수가 있어.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많이 떨어져 있으면 자료들이 그러면 분산이 커져요. 평균에 많이 몰려 있으면 분산이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너희가 이제 그 예전에 그 중3 때 산포도라는 단원에서 평균과 분산을 배워. 너희가 좀 쬐다고 그랬지? 어떻게 그랬지? 현상? 현상도 쬐네. 자, 그래서 혹시 일산중 나온 사람? 일산중도 쬐던데. 너희 배웠니 이거? 기억 안 나? 그러면 아마 쬐을 거야, 너희 학교. 학원에서 배우기로 했어. 그래서 학원 다니는 친구들은 좀 배우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좀 그냥 막 시험도 안 보고 막 넘어가. 그래서 나 이래도 되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선생님들이 막 그냥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평균과 분산인데 너희가 평균은 되게 많이 해봐가지고 알아. 이게 평균을 구하자라고 하면 너희가 잘 구해. 5개의 숫자 두고서 뭐 예를 들어서 60, 70, 65, 30, 뭐 50 이렇게 있어가지고 평균 구해라고 하면 그냥 말 없이도 잘 구해. 그냥 5개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누면 되잖아. 맞지? 이게 평균이야. 근데 분산 구해봐? 그럼 못 구해. 모르겠어서. 그치? 그래서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이제 이걸 해야 되나? 예전에 중3 때 어떻게 했냐면 몰라도 돼 얘들아. 이거는 어차피 고등학교 때 시험에서는 이제 이거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유도돼서 나오는 분산 공식들이 이제 재편평제 이런 것들이거든. 그래서 이게 기초긴 한데 이 기초가 고등학교 때 안 나와. 그래서 대충 그냥 값만 잡아줄게. 만약에 1, 2, 3, 4, 5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이렇게. 알겠어?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5개 과목의 시험을 봤는데 1점, 2점, 3점, 4점, 5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러면 평균의 값이 얼마냐면 평균이 3이에요. 이거 다 더한 다음에 5로 나눠주면. 오케이? 이게 평균이 3이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할 건데 자 이거랑 말이 좀 길어지지만 확실하게 하고 가자.
자, 그 다음에 3, 3, 3, 3, 3이라는 데이터가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평균이 3이에요. 평균이 3이다. 자, 근데 확실하게 말하자면 두 데이터는 뭔가 차이점이 있어. 맞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평균만을 가지고서는 말을 할 수가 없어. 맞지? 얘랑 뭔가 다른데 평균이 같다라고 해서 비슷한 데이터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야. 그래서 분산의 값은 얼마냐면은 실제로 여기서 이제 그 편차라는 애를 구하거든. 자, 얘를 별량이라고 해, 얘들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지만 별량 빼기 평균의 값을 우리가 편차라고 하거든.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돼요.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을 뺀 값이 편차야. 그래서 2에서 3 빠지면 마이너스 1, 3에서 3 빠지면 1, 4에서 3 빠지면 1, 5에서 3 빠지면 2.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편차 제곱의 평균을 분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0의 제곱, 1의 제곱, 2의 제곱. 그래서 얘는 얼마가 되냐면 분산이 2가 돼. 근데 여기서는 분산의 값이 얼마냐면 편차가 싹 다 0이기 때문에 분산이 0이야. 즉 아까 얘기했지만 평균에 데이터가 많이 몰려있으면 분산이 작아져요. 알겠어? 얘가 분산이 큰 거고. 이해돼? 그래서 그냥 이것만 기억하면 돼. 평균에 여기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아. 평균에 자료값들이 많이 몰려있으면 분산이 작아지고 평균에 자료가 많이 멀어져 있으면 분산이 크다. 이것만 기억해도 괜찮아. 알겠지? 이 얘기야. 이것만 기억해도 돼요. 자,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이제 이거야. 자, 우리가 이제 시그마라고 하는 거는 이제 표준 편차거든.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그리고 이거를 제곱해주면 분산이야. 그래서 표준 편차나 분산이나 어차피 자료가 흩어진 정도를 나타내는 녀석인데, 자, 잘 봐.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은 분산도 작아지는 건데, 이게 그래프가 이렇게 x는 m이라고 하는 이 평균에 대해서 시그마가 0.8 그렇게 되니? 0.8이야? 얼마야? 0.8 맞아? 네. 0.8이면 좀 작잖아. 작으면은 평균에 자료가 많이 몰려 있는 거야. 이렇게. 평균에 자료가 몰려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 그래서 이 그래프가 이거랑 비슷한 거야. 평균에 자료가 많이 몰려 있다. 데이터가. 알겠니? 이게 대부분 말이지.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평균의 자료가 많이 몰려 있을 때 시그마 값이 0.8이니까 이렇게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그래프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요. 알겠어? 그 다음에 얘가 만약에 시그마 값이 만약에 뭐 이렇게 1이면은 이렇게 좀 더 내려오는 거지.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만약에 이렇게 더 커지면은 그래프가 내려가면서 높이가 낮아지면서 뚱뚱해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편차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고요.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뚱뚱하면서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쌤, 높으면서 뚱뚱한 거 없어요? 이렇게? 안 돼. 왜냐면 이거 전체 넓이가 1이어야 되거든. 아, 진짜. 1이니까 이 1이라는 넓이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높이가 올라가면은 얄쌍해지는 거고 찍어 눌러주면 뚱뚱해지는 거야. 약간 모래성 쌓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주면 돼.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뚱뚱하면서 넓은 건 없어. 전체 넓이가 1이라는 걸 지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잘 기억해주면 될 것 같아. 그치? 자, 그 다음에 넘어가자. 이제 할 얘기는 거의 다 했고. 자, 일단은 여기 대표 1번만 하고 시작. 자, 308페이지에 1번을 볼게요.
1번에서 학생 자, 학생 수가 서로 같은 두 고등학교 A, B의 수학 점수를 각각 X, Y라고 했을 때 X, Y는 각각 정규분포 M1의 시그마1의 제곱과 M2의 시그마2의 제곱을 따르고 있다. 자, X가 따르는 분포는 N, M1의 시그마1의 제곱이고요. Y가 따르는 분포는 N, M2의 시그마2의 제곱을 따른다. 이런 얘기지. X와 Y의 확률 밀도 함수의 그래프는 각각 그린 것 같은데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자, 기억을 보면은 X가 M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은 얼마야? 얘가 fx라는 함수를 말하는 거고 얘가 y는 fx, 얘가 y는 gx라는 함수를 말하는 거거든. 그래서 m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은 여기를 말하는 거죠. 여기. 그래서 얘가 0.5가 되는 거고, 그치? m1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그 다음에 두 번째 y가 m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이 왼쪽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0.5가 될 거야. 그래서 얘가 0.5가 되기 때문에 두 개를 더해주면은 1이다 라는 게 맞는 말이지, 그치? 자, 그 다음에 니은을 보자. 니은에서 B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이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평균보다 높다. 자, 얘가 B 고등학교고요. 얘가 A 고등학교야. 그러니까 B 고등학교의 평균의 값이 A 고등학교의 평균보다 높은 게 맞지? 너무 졸았는데? 자, 얘가 더 높지? 그래서 니은이 맞아. 자, 디귿 A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가 B 고등학교의 수학 점수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 자, A가 시그마 1이고 B가 시그마 2가 되는 건데 얘가 더 크다라고 했어. 그지? 자, 표준 편차가 크면은 분산도 크다는 거잖아. 맞지? 분산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얘가 낮아진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A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가 B 고등학교의 표준 편차보다 크다는 게 맞는 말이죠.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디귿이 맞는 말이야. 알겠죠? 자, 잠깐 10분 쉬었다가 좀 진도 좀 더 나갈게. 표준 편차가 루트 분산. 어? 루트 분산. 그치.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야. 루트 분산이 표준 편차다. 자, 여기 뒤에서 저기 300페이지가 보자. 300페이지. 300페이지에 보기 3번으로 가볼게. 보기 3번. 자, 보기 3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은 4개의 정규분포 곡선이다. 이 곡선 중에서 평균이 가장 큰 것과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을 구하라. 평균이 가장 큰 것은 4번이겠지, 그치? 가장 오른쪽에 있으니까 평균의 값이 제일 큰 거예요. 평균이 가장 큰 거. 자,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건 뭐야? 분산이 제일 큰 거지. 분산이 크면 그래프가 낮아진다고 했어, 그치? 그러니까 표준 편차가 가장 큰 것은 1번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4번과 1번 이렇게 선택해 주면 돼. 자, 그 다음에 보기 4번으로 가보자. 보기 4번. 자, 오른쪽 그림에서 세 곡선 A, B, C는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확률 변수 XA, XB, XC의 그래프이다. 두 곡선 A, B의 대칭축은 서로 같고요. 그 다음에 C는 A를 X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킨 것이다. 자, XA랑 XB랑 XC의 평균을 각각 MA, MB, MC라고 하고, 자, 그러면 MA랑 MB가 똑같겠지, 그치? 그 다음에 MC의 값은 더 커요, 그치? 그래서 대소를 비교하라. 자, MA랑 MB가 똑같을 거고 이때 MC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치? 이러니까 그 다음에 시그마 A랑 시그마 B랑 시그마 C를 비교할 건데
여기서 A랑 C의 높이가 똑같다 보니까 시그마 A라는 놈과 시그마 C라는 놈의 값이 똑같아. 표준 편차가 같다. 그 다음에 높이가 낮아지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 표준 편차가 커진다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니까 시그마 B의 값이 더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 줄 수가 있다. 알겠니? 이거 알아야 돼. 이거 문제에 나와요. 이것도 시험에도 잘 나오는 부분이야.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거를 알아볼 거야. 표준 정규 분포. 자,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하는 녀석은 방금 전에 배웠던 정규 분포 있지. 정규 분포 중에서 좀 특이한 녀석을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 알겠어?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확률 변수는 x라고 얘기를 했었잖아. 근데 표준 정규 분포는 특이하게도 확률 변수를 z라고 쓰고 지 혼자 z를 써요. 쟤는 z라는 확률 변수를 쓰면은 무조건 표준 정규 분포야. 알겠어? z는 제 거야. 다른 건 애들이 건들면 안 돼. 그리고 이제 z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평균의 값이 0이고요.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1짜리인 정규 분포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쟤는 무조건 z에는 n, 0의 1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확률 밀도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알 필요 없어. 몰라도 돼. 알겠지?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의 특징은 아까처럼 마찬가지로 종 모양의 곡선이 되는 건데 가운데 평균의 값이 0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 0이다. 이랬죠? 그 다음에 z가 만약에 z가 0에서부터 z의 값이 소문자 z야 여기 z까지 1 확률의 값은 여기 부분의 넓이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0일 것 같은데 0부터 z까지의 확률은 저거다. 그래서 이 넓이의 값이 우리가 이제 확률인데 문제가 뭐냐면 문제가 확률 밀도 함수가 이따위로 생겼어. 이따위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자면 z라는 확률 변수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이거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저 함수를 집어 넣어가지고 루트 2파이 분의 1 2에 마이너스 2분의 z제곱 d z 이렇게 구하기가 어려워. 이거 적분 어떻게 할 거야, 그치? 못한단 말이야, 그치? 딱 봐도 어려워 보이잖아. 그래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수는 알 필요가 없어요. 쌤도 외우고 있는 부분이 아니야. 그래서 z가 0에서부터 1까지의 확률의 값이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뒤에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게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표. 여기 밑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표를 보고서 이 확률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만약에 1.96이다. 자, 여기 1이 아니라 1.96까지 구해보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 보면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보는 방법을 알려줄게. 소수점 아래 첫 번째 자리까지는 여기서 구하고요. 소수점 아래 두 번째 자리에서는 여기까지 구해주면 돼. 그래서 만약에 1.96을 구하고 싶으면 1.9를 찾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0.06을 찾아서 구해주면 돼. 그래서 0.4750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0.4750이에요. 알겠지? 근데 표준 정규 분포 표는 항상 어디서 출발을 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z가 요 소문자 z까지 간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출발 지점이 항상 0이다 라는 걸 기억해야 돼. 표준 정규 분포표는 항상 0에서 출발해야 돼. 알겠지? 이 약속이야. 그래서 얘가 만약에 1.96까지 만약에 봐봐. 그럼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이 이렇게 있을 거야. 0에서 얘가 뭐 1.96까지 이 부분에 넓이가 얼마냐 라고 물어봤을 때 0.4750이다 라고 써주면 돼. 0.4750 알겠지?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표에서 이제 확률의 값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저걸 직접적으로 정적분을 통해서 넓이를 구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표를 보고서 구해주면 돼.
이해돼? 자, 이거 연습을 좀 할 건데 자 이제 어떤 거를 해줄 거냐 밑에 있는 301페이지 아래쪽을 한번 봅시다. 거기 파란색 그래프가 4개가 나와 있는데 그 4개를 잘 봅시다. 자 설명해 줄게. 잘 들어야 돼. 지금 잘 들어야 너희가 나중에 편해. 자 1번을 보면은 Z가 0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의 값은 0.5예요. 0의 오른쪽에 대해서 0.5겠지. 당연해. 그치?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니까. Z가 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도 똑같이 0.5야. 이거 왼쪽에 하얀색 부분의 넓이도 0.5다. 알겠죠? 0.5, 0.5. 그래서 합치면 1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Z라는 확률 변수가 A부터 B까지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해라. 라고 문제가 나올 때가 있어. 아까처럼 항상 0에서 1.9 이렇게 이쁘게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A부터 B까지를 구해라. 라고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잘 들어. 집중해. 앞에 봐. 손톱 뜨지 말고 앞에 봐. 자, A에서 B까지 여기 색칠된 파란색 부분의 넓이는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0에서부터 B까지의 넓이를 먼저 구해요. 이만큼을 구한 다음에 0에서 A까지 여기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돼. 알겠지? 그래서 얘가 A부터 B까지의 확률의 값은 0에서 B까지의 확률에서 0에서 A까지 확률의 값을 빼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이해돼? 이렇게 구하는 거야 항상. 왜냐면 0에서부터의 확률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잘 봐. 이거 중요해. 셋 다. 이거 4개 다 중요해요. 자, 마이너스 C에서 D까지. 자, Z가 마이너스 C에서부터 D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 정규분포 표에는 음수의 확률의 값이 안 나와 있어요. 음수가. 자, 위에 보면은 아까 설명했겠지만 여기 표준 정규분포 곡선에서는 0에서부터 출발해서 봐봐. 여기 0에서부터 양수까지의 확률만 나와 있어. 음수의 확률은 안 나와 있단 말이야. 왜? 어차피 좌우 대칭이니까. 나올 필요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음의 숫자가 나온 경우에는 이렇게 해결을 해야 돼요. 마이너스 C에서부터 D까지 Z가 존재할 확률의 값이 얼마냐면 C부터 D까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걸 반 갈라서 이만큼의 확률의 값은 마이너스 C부터 0까지 확률의 값은 0부터 C까지의 확률로 바꿔주는 거야. 이거를 이렇게 대칭시켜가지고 C까지 확률로 이렇게 바꿔서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거에다가 이제 나머지 0에서 D까지의 확률 이만큼을 따로 더해주면 되는 거지. 이렇게. 알겠어요? 이게 대뭔 말인지.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P-1부터 Z가 2까지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0에서부터 Z가 1까지의 확률에다가 P 0에서부터 Z가 2까지의 확률 이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얘가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이 부분의 확률의 값은 마1부터 2까지니까 이거는 0에서 1까지 이만큼의 넓이에다가 0에서 2까지 확률의 값을 더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알겠죠? 수현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를 보면은 Z라고 하는 이 확률 변수가 이제 2라는 값의 오른쪽에 있는 이 파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야? 라고 물어보는 건데 얘는 어떻게 구해주면 되냐면 이거 절반의 넓이가 0.5거든. 이 0.5라는 넓이에서 여기에 있는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돼. 그래서 Z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은 0.5 마이너스 Z가 0에서 2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한 다음에 빼버리면 된다. 이런 소리예요. 알겠죠? 저렇게 구하는 거야. 자, 이제 넘어가 보자. 다 배웠어. 자, 보기 5번으로 가볼게. 보기 5번. 이쪽은 초반에 연습만 잘해두면은 나중에 편해져. 자, 보자.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보자면 이렇게 마이너스 1에서부터 이만큼 파란색 부분의 넓이를 구해주면 돼. 알겠지? 이해돼? 그러면 여기 오른쪽이 0.5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그래서 마1부터 0까지 확률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래서 얘는 뭐가 된다? P
0에서부터 z가 1까지 확률에다가 0.5만 더해주면 되겠지, 그치? 이 마일부터 0까지 이만큼의 확률의 값은 뭐랑 똑같아? 0부터 1까지 확률과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거에다 0.5를 더하면 돼. 근데 0에서 1까지 확률의 값은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줘요. 그 표를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확률의 값을 알려줘. 그래서 여기다가 0.3413을 더해주면 돼. 0.8413 이렇게 되겠지. 자, 이해되니? 자, 그래서 구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z가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까지 확률의 값은 여기 말하는 거지. 이해돼? 그럼 마이부터 마일까지 확률의 값은 어디랑 똑같아? 1부터 2까지 확률과 똑같아요. 그치? 그래서 1에서 2까지의 확률 이걸 구하면 돼. 이걸 구하면 되는데 이거는 0에서 2까지의 확률에서 뭘 빼면 돼? 0에서 z가 1까지의 여기 하얀색 부분의 넓이를 빼버리면 되겠지? 자, 이걸 빼서 계산하면 돼. 0.4772에서 빼기 0.3413 빠지면은 9. 그 다음에 6, 5, 3, 1, 0.1359. 쌤, 이거 소수 계산 해야 돼요? 열심히 하세요. 그죠? 열심히 해야 돼. 그래서 너희가 계산은 열심히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까? 이건 필요 없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이론 설명이 좀 필요해. 4번. 자, 303페이지 위에를 봅시다. 이제 여기서 정규분포랑 표준 정규분포 사이의 관계라고 나오는데 여기에 이제 표준화라는 관계가 있어요. 표준화. 자, 여기다 표준화라고 쓰고 동그라미 친 다음에 별표 쓰세요. 별표. 표준화. 정말 중요해, 얘들아. 너희가 수십 수백 번 쓸 거야, 저거를. 이제. 자, 표준화라는 과정이 왜 중요하냐면은 x라는 확률 변수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x가 n 뭐지? 뭐랄까? 뭐 10에 2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근데 x가 예를 들어서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이런 걸 구하래.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는 있는데 그냥 이런 분포를 따르는 녀석에 대한 표는 없단 말이야. 없어요. 이렇게 평균이 10이고 표준 편차가 2짜리인 이러한 정규 분포에 대한 표는 없어, 얘들아. 그걸 만들 수가 없잖아. 하나하나 일일이 다 다르게 만들 수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 이 x라는 확률 변수를 표준 정규 분포로 바꿔서 확률을 구하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래서 이 확률의 값을 구하게 될 거예요. 정적분을 구하지 않고도. 자, 그래서 z로 이제 x라는 확률 변수를 z로 바꾸는 방법이 뭐냐면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를 해주면 돼. 그래서 x-m 나누기 시그마 해주면 z로 바뀌는 거야. 얘가.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증명 이따 해줄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자, 이거를 표준화를 해서 구할 건데 x-10 이렇게 양변에 10을 빼줘. 12-1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2니까 2로 나누기를 해주면 돼요. 이게 지금 표준화하는 과정이 아니라 진짜 중요해. 알겠어? 그래서 x가 1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 양쪽에 똑같이 평균을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를 해주면은 여기 왼쪽에 있는 x-10 나누기 2라는 값이 z로 바뀌어요.
알겠지? 지금 이렇게 한 거야. x-m 나누기 시그마를 했기 때문에 z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z가 어떻다? 1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표준 정규분포 곡선이랑 그 표에서 z가 1보다 크거나 같을 요 확률의 값을 구해주면 된다는 거지, 그치? 알겠니? 이렇게 해서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는 이 확률 변수에 대해서 얘네가 이 사이에 존재할 확률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지. 알겠니? 자, 그리고 좀 말이 길어지는데 증명하면 안 잘려나? 자, 표준에는 z를 우리가 x-m 나누기 시그마로 해주는 건데 x가 따르고 있는 분포가 nm의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x-m 그리고 z가 따르는 분포는 n 0의 1의 제곱을 따른다. z는 평균의 값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야. 그래서 x-m 나누기 시그마라고 한 이 녀석에 대해서 평균의 값을 한번 구해볼게. 이게 z래매, 얘가 z래매. 그러면 z에 대한 평균의 값은 0이기 때문에 0이 나와야 돼. 잘 봐. 2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 증명은 지금 당장 몰라도 돼. 괜찮아? 그래서 시그마분의 1 2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 되는 건데 2x는 x에 대한 평균이기 때문에 m이에요. 그래서 2분의 m 시그마분의 m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어서 얘가 0이다. 그래서 평균의 값이 0이 나와. 그치? 분산 시그마분의 x 마이너스 m 는 시그마분의 1 시그마 제곱분 잠깐만 이거 또 이거 이해 못하려나 v 시그마분의 1x 마이너스 시그마분의 m이어서 여기 뒤에 있는 상수는 분산해서 이제 무시가 되는 녀석이고 앞에 있는 개수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시그마 제곱분의 1 vx가 돼. 근데 분산의 값은 아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집어넣으면 시그마 제곱분의 시그마 제곱이어서 1이다 이렇게 나와. 자, 그래서 x-m 나누기 시그마라는 이 값은 이거에 대해서 평균의 값이 0이고 분산의 값이 1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표준 정규분포 곡선의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가 z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알겠죠? 이게 증명인데 잘 모르겠으면 그냥 외워. 몰라도 돼. 괜찮아. 그래서 x에다가 m을 빼고 시그마로 나누면 표준화가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되겠죠? 증명하면 항상 반응들이 이래. 그리고 좋지가 않아. 항상 끝이 좋지가 않더라고. 증명한 거를 알고 이제 다 이해하고 해도 문제 잘 풀면 잘 안 돼. 맞아. 자, 보기 7번 한번 해볼게 얘들아. 보기 7번. 자, 넘어가 봅시다. 보기 7번.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 그냥 보여주는 게 나아.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준 정규 분포 표를 이런 식으로 줘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서 x가 5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 1번을 한번 같이 봅시다. 1번 x가 5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을 구하라 라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x가 이걸 따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잠깐만 다시 써줄게. z로 변신을 할 때는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평균 60을 빼고 양변에 똑같이 60, 60을 빼, 그 다음에 표준 편차 2로 나눠주면 돼. 2. 나누어 주면은 얘가 z로 바뀌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1이 된다. 그치? 이해돼? 자, z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어디야? 여기죠. 자, 이제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 확률의 값은 0부터 1까지 확률과 동일하기 때문에 얘가 돼요. 여기 0에서부터 z까지인데 이 z의 값이 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1이면은 여기가 1이 되는 거지. 0.3413이 되는 거지. 얘가 0.3413. 그 다음에 오른쪽에 여기가 0.5가 되겠지?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면은 0.8413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 이렇게 하는 거야. 잘 따라와. 그 다음에 2번. 자, x가 57에서부터 어디까지? 64까지.
존재할 확률을 구하라.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세 개 모두 다 평균의 값 60, 60, 60을 빼요. 57 마이너스 60 x 마이너스 60 처음이니까 좀 자세하게 하는 거야. 64 마이너스 60 그 다음에 표준 편차가 얼마냐면 2거든. 2니까 2로 나눠 2 해주면은 얘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5가 되고 얘가 z고 오른쪽은 2가 되겠지, 그치? 자, z라는 확률 변수가 마이너스 1.5에서부터 2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하라. 자, 마이너스 1.5에서 0까지의 확률의 값은 0부터 1.5까지랑 똑같으니까 1.5에 해당하는 확률은 0.4332야. 그 다음에 0에서 2까지의 확률의 값은 여기 밑에 있는 0.4772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답이야. 얼마야? 0.4 0 올라가서 8 1 9 9하나 04 이렇게 되겠다. 자, 두 개 더해주면 이렇게 되겠지. 자, 세 번째 거는 그냥 넘어가자. 보기 문제는 적당히 한 것 같아. 이제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305페이지까지, 잠깐만. 305페이지까지 한번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하고 가자. 약간 헷갈릴 것 같은데. 이거 끝나면 진도 끝나요? 오늘은 안 끝나. 통계적 추정도 뒤에 남아있어. 조금 더 남았어. 이거는 뒤에 나오면 하자. 지금 당장 하면 헷갈릴 것 같아. 자, 뒤에 대표 유형을 먼저 풀고 올게요. 자, 310페이지로 가보자. 310페이지. 자, 오른쪽 표는 강인이네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국어, 수학, 영어 시험의 성적의 평균과 표준 편차 및 준기의 성적을 나타내고 있다. 자, 각 과목의 성적이 정규 분포를 따를 때 3학년 학생 중에서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준기는 어디 있어? 너희 책에도 준기라고 돼 있니? 강인이야? 둘 다 강인이지? 갑자기 준기가 나오길래 준기 성적은 대체 어딨나 보고 있었거든. 준기의 성적이 없어요. 내게 못하지? 네, 강인이의 성적이에요. 저기 강인이가 있고 준기가 있어. 뭔가 오타가 있나봐. 자, 3학년 학생 중에서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의 성적이 좋은 학생에 대한 비율을 각각 A, B, C라고 할 때 A, B, C의 대소관계를 구하라. 자, 일단은 강인이는 각 과목 국어의 평균이 65점인데 그거보다는 더 잘 봤고요. 수학이 52점이었는데 그거보다는 잘 봤고, 영어가 56점인데 그거보다는 잘 봤어요. 다 평균보다 높아. 하지만 이제 석차가 있겠지. 그지? 석차가 등수잖아. 그치? 등수가 높아야 잘한 거잖아, 결국은. 그래서 상위 몇 %냐 그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밑에다가 이제 탭을 하나 만들어서 표준화라고 적어주세요. 표준화. 자, 표준화라고 하는 거는 모든 과목의 평균을 다 0.0.0점으로 만드는 과정을 표준화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이해돼? 무슨 말인지? 그래서 모든 국어, 수학, 영어의 평균을 다 0점으로 맞춘 상태에서 얘가 얼만큼 떨어져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자, 표준화는 Z라는 확률 변수로 바꾸는 건데 X-M 나누기 시그마라고 했어. 그치? 오케이? 외워야 돼. 자, 그래서
지금 강인이의 성적 70점에서 평균 65점을 뺀 다음에 10점으로 나누기를 해주면은 0.5가 나와요. 0.5. 그 다음에 62에서 51을 뺀 다음에 16으로 나누어주면 얼마야? 잠깐만. 10 나누기 16. 8분의 5. 8분의 5가 나와. 0.5는 지워야겠다. 2분의 1로 바꾸자. 자, 그 다음에 65에서 56을 뺀 다음에 9, 12, 3으로 나눠주면은 4분의 3 이렇게 되겠다. 표준화를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다 분모를 통일시켜주면 8분의 4, 8분의 5, 8분의 6이겠다. 그치? 그래서 국어 점수가 8분의 4 국어, 8분의 5 수학, 그 다음에 8분의 6 영어. 자, 여기가 이제 평균이 되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평균에서 오른쪽으로 멀어질수록 더 잘 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일 잘 본 과목이 영어, 두 번째가 수학, 세 번째가 국어다 이런 얘기지. 자, 이해됐어? 근데 물어보는 건 좀 달라. 강인이보다 국어, 수학, 영어 성적이 좋은 학생의 비율을 A, B, C라고 하겠대. 자, 비율이라고 하는 건 결국 확률을 말하는 건데 국어를 강인이보다 잘 본 애가 제일 많죠. 이만큼. 맞지? 이만큼의 넓이가 A가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그래서 A가 제일 크고요. 그 다음에 수학. 수학이 그 다음이겠지. 수학은 이만큼이니까 강인이보다 수학을 잘 본 애들의 비율은 이만큼이야. 그래서 B, 그 다음에 C가 제일 작겠지. 영어를 더 잘 본 애들은 더 작으니까. 여기가 C. 그래서 A가 제일 크고 B, C 이렇게 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 문제로 가봅시다. 3번 대표. 자,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는 평균이 153g이고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얘들아 잠깐만 앞에 봐. 이제 너희가 학교 시험이나 이제 앞으로 문제를 풀면서 이런 문제 유형이 나오면 정리를 하면서 풀어야 돼. 그래서 어느 공장에서 생산되는 휴대전화 한 대 무게는 무게가 평균과 표준 편차가 있기 때문에 휴대전화 한 대 무게에다가 밑줄 치고 확률 변수 x라고 적어주세요. 따라해. 휴대전화 한 대 무게에다가 x라고 정해.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가 확률 변수가 되는 거고 이때 x는 뭘 따르고 있다? 평균의 값이 153이고요. 표준 편차가 2g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으니까 153에 2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적어줘야 돼. 쓰세요. 이렇게 쓰면서 푸는 연습을 해야 돼. 알겠지? 자, 이 다음 번째 얘기를 읽어봅시다. 이 공장에서 생산된 휴대전화 중에서 임의로 선택한 휴대전화 한 대의 무게가 휴대전화 한 대 무게라고 하는 거가 확률 변수 x가 되는 거야. 알겠어? 그 x가 151g 이상이고 154g 이하일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알려줄게. x라는 확률 변수가 151g 이상이고 154g 이하일 확률이라고 하는 건 P가 분단이야. 이거 1 확률. 알겠지? 를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여기까지 따라가니?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표준화를 시켜주면 돼. 표준화.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를 하면 돼. Z는 x-m 나누기 시그마예요. 자, 이제 잘 봐. 앞으로는 이제 슬슬 이렇게 할 거야. 너희가 암산을 하기를 바랄 거야. 여기다가 평균의 값이 153인데
153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 2로 나누기를 하면 얼마가 되겠어? 마일이겠지. 근데 가운데 거 x는 무조건 z가 되는 거야. 굳이 어렵게 쓸 필요 없어. 그냥 z야. 무조건 z야. x를 표준화했으니까 154를 표준화하면은 153을 뺀 다음에 2로 나눠줬으니까 0.5가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슬슬 그냥 이렇게 바로 쓸 거야. 처음이니까 아까 다 쓴 거였어. 자, 마이너스 1부터 0.5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해주면 되는데 그거는 어디야? 이렇게 그림이 잘 나와 있네. 마일부터 0.5까지의 확률의 값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누어서 구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마이너스 1부터 0까지의 확률의 값은 0부터 1까지 확률 얘랑 똑같으니까 0.3413. 그죠? 그 다음에 0부터 0.5까지의 확률의 값은 0.1915가 되는 거지. 그래서 0.3413 더하기 0.1915를 더해주면 돼요. 그래서 0.8 2 3 5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5328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계산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가보자. 4번 슬슬 속도가 붙는다. 자, 어떤 회사의 통신망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접속 시간은 접속 시간은 위에다가 x라고 적읍시다. x가 평균이 40분, 표준 편차가 5분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쌤이 이렇게 쓰는 거에서 약간 눈치챘겠지만 여기를 항상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써주는 게 좋아. 그래야지 너희가 표준화할 때 실수를 안 해요. 절대 25라고 쓰지 마. 알겠지? 그렇게 쓰면 안 돼. 5의 제곱이라고 써야 돼. 그래야 계속 보기가 편해 너희가. 표준화할 때도 마찬가지야. 그래서 항상 저렇게 쓰세요. 25라고 쓰면 안 돼. 자, 이 통신망 사용자 중에서 10,000명을 임의로 뽑았을 때 접속 시간이 50분을 넘는 사람의 수를 구하라. 자, 일단은 접속 시간이 50분을 넘을 확률을 먼저 구합시다. 접속 시간이 50분을 넘을 확률의 값은 P, 아까 얘기했지만 접속 시간이라고 하는 게 X였어. 맞지? X가 50 이상이다. 이렇게 되는 걸 구해야 돼요. 알겠니? 자, 그러면은 표준화를 했을 때 얘가 뭘로 바뀌어? Z로 바뀔 거고 평균을 뺀 다음에 표준 편차로 나누기 하면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의 값이 되는 거야. 그지? 자, 내가 구해야 될 확률의 값은 2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여기가 되기 때문에 그죠? 여기니까 0에서 2까지의 확률의 값을 구해야 돼. 0.4771에 0.4772야.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해야 돼? 0.5에서 이만큼을 빼야겠지. 그래서 빼버리면 0.0228이 돼요. 혹시 빼기 되니 이거? 가끔 안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 좀 연습해봐. 알겠지? 그래서 0.5에서 얘를 빼면 돼. 0.0228이다. 암산으로 하는 건 좀 암산으로 하는 건 처음 봐? 무슨 될 수 있을걸? 0.5에서 빼기 0.4772 이거 빼는 게 안 되는 친구들이 간혹 있어. 얘들아 진짜 있어. 그래서 알려줄게. 잘 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제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이게 온데 이걸 4로 바꾼 다음에 4, 9, 9, 10 이렇게 바꿔. 이렇게 해. 그래서 10에서 2 빠지면 8, 9에서 7 빠지면 2, 9에서 7 빠지면 2, 0, 0 이렇게 쓰거든. 혹시 기억나니? 얘들아? 이렇게 배우는데. 그래서 여기서 5에서 9, 9, 10을 빌려오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아무튼 잘 기억해내길 바래. 자, 그 다음에 대표 5번으로 가봅시다. 대표 5번. 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36의 4의 제곱을 따르고 있을 때 x가 a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이 0.1587을 만족하는 a를 구하라. 자, 쟤를 표준화 시켜주면 z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a 빼기 36
나누기 4다. 문자가 있으면 문자가 있는 상태 그대로 그냥 표준화를 시켜주면 돼. 알겠죠? 저희가 0.1587이다. 자, 일단 써놓고 나서 보니까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표준 정규분포 곡선을 많이 그려보는 게 좋아. 무슨 말인지 모르겠을 때는 그려. 알겠지? 그래서 제가 Z가 얘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라고 했으니까 A-36 나누기 4가 될 거고, 여기 왼쪽의 확률의 값이 0.1587이야. 자, 이해돼? 여기까지? 조금 그릴 시간도 좀 줄게. 나중에 집 가서 까먹지 말고 머릿속에다가 잘 집어넣어. 가장 튼튼한 재산은 너의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가장 좋은데,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여기 오른쪽에 하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일까? 태연 얼마일까? 저 암산인데요. 네? 제가 0.3 3, 5 이상 413 3413이 돼요. 3413. 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0.5에서 0.158 잠깐만 다시 한번 해줄게. 0.5에서 0.1587을 빼는 거거든. 이렇게. 네. 0 적고 아니면 그치. 45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처음에 7에서 0에서 7 빠지니까 이거 3 나올 거고, 그치? 9에서 8 빼서 9에서 8 빼서 1이고 9에서 5 빼서 4고, 우선 하나 빌려줬으니까 4에서 1 빠지니까 3이죠. 여기 가는 암산은 거거든? 안 되는. 암산 안 돼, 잘? 암산이 네. 되죠. 많이 하다 보면 돼. 많이 하다 보면.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야. 많이 하다 보면 될 거야. 이거 근데 연습 많이 해야지 얘들아. 이거 아무튼 어느 학교든지 저거는 무조건 다 나오니까 연습 많이 하세요. 해야 돼. 자, 그래서 A 구했지? 안 구했다. 잠깐만. 헛소리 하고 있었네. 자, 0.3413 구했어. 근데 여기 보니까 0.3413이 나와 있네. 그치? 그러니까 얘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지. 0의 왼쪽에 있잖아. 그래서 4를 곱한 다음에 36을 넘겨주면 A가 30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32가 돼요. 자, 두 번째 문제 풀어보자.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 N 30의 2를 따를 때 얘를 만족하는 K를 구하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이 표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해볼게. 표준화하면 돼. 자, 표준화 해주면은 P, Z가 될 거고, 크거나 같다. 자, X가 따르는 분포가 30의 2의 제곱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30을 뺀 다음에 2로 나누기를 하면 돼. 그래서 2분의 K가 되겠지. 그래서 얘는 0.0228이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렸을 때 2분의 K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0.0228이니까 여기가 2분의 K가 되겠지. 자, 여기가 0.0228이야. 이해돼? 자, 그럼 여기 왼쪽에 이 하얀색 부분의 넓이가 얼마냐면 0.4772예요. 0.4772. 그지? 그래서 0.4772를 만족하는 Z값은 2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2분의 K가 2구나 해서 K가 4다 이렇게 구할 수 있어. 알겠죠? 이렇게 구하는 거야. 여기는 좀 괜찮아? 아닌가? 좀 풀다가 안 되죠. 뭐 영상 한번 듣지 뭐. 자, 그 다음에 6번으로 가봅시다. 6번. 딱히 막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런 것까지는 계속 똑같은 짓거리 하고 있어. 지금 계속 표준하는 거야. 자, 아까 얘 뭐라고 했냐? 이거 뭐라고 했어? X는 되게 그렇지. 오, 좋아. X는 100대칭이야 이게. 100에서부터 X만큼 더 갔을 때 함수값이랑 100에서 X만큼 빠졌을 때 함수값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100에 대해서 좌우 대칭이라는 거야. 누가?
얘가. 그래서 x가 따르는 분포가 n, m의 시그마 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면은 정규 분포 곡선이잖아. 그지? 정규 분포 곡선인데 가운데를 기준으로 대칭인데 이게 100이래. 그러면 평균이 얼마야? 얘야. 평균이 100이야. 정규 분포 곡선은 가운데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m의 값이 100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야. 100이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는 이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표준화 시켜줄 건데 뭐야 저게? 표준화 시켜주면은 이게 m이 100이었으니까 m을 뺀다. 100이랑 108이겠지? 표준화 해주면 0, z, 8이 남았으니까 8 나누기 시그마를 했을 때 얘가 0.4771이래요. 자, 그러면은 얘가 이제 시그마분의 8까지의 확률의 값이 0.4772가 되는 건데 0.4772에 해당하는 z값은 2가 되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얘가 2다. 그러니까 시그마가 4구나 이렇게 찾아내는 거야. 시그마가 4야. 그러면 여기다가 4를 업데이트 시켜주고 이제 얘를 구해주면 돼요. 94에서부터 x가 110 사이에 있을 확률을 구하라. 자, 얘는 표준화 시켜주면은 평균 100을 뺀 다음에 4로 나눠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6 나누기 4 마이너스 1.5 z 오른쪽은 110 10 나누기 4 2.5가 되는 거지. 자, 마이너스 1.5에서 2.5까지 확률의 값은 어떻게 구한다? 1.5와 2.5 이렇게 두 개를 더하는 거지. 알겠어? 마이너스 1.5부터 2.5까지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 마이너스 1.5에서 2.5까지 확률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0.4332랑 0.4938이랑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겠지. 그치? 더하는 건 이제 그만할게. 네, 이렇게 구해주면 돼. 7, 8, 9 이렇게 많아. 10, 11, 13인가까지 13 이렇게 많아. 아니 오늘 정규분포 끝나나 싶었는데. 자, 하나만 더 하자. 하나만. 숙제 여기까지예요. 그러지 않을까? 와. 너무 기뻐? 우와. 아, 우와. 아이스 해피. 자, 마지막 얘까지 하고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베이직스 해납시다. 여기는 저기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와 있는 게 아니야. 여기는 이쪽은 그 얘가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이건 그냥 정규 분포예요. X. 그래서 간혹 가다가 표가 나오는데 표준 정규 분포 표가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정규 분포에 대한 표가 나올 때가 있어. 그래서 요거 중요하니까 잘 들어. 너희 맨날 틀리는 게 이거야. 맨날 틀려요. 이게 왜냐면은 이 유형이 몇 개 없어. 몇 개 없으니까 연습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 너희는 푸는데 나중에 학교 시험 보면 또 까먹어.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 유형이 몇 개 없어요. 그래서 얘가 말하는 거는 X라고 하는 정규 분포가 평균에서부터 X까지의 확률의 값을 알려주는데 요 소문자 X가 여기 있는 거예요. M 더하기 1.5 시그마. 그래서 M에서부터 M 더하기 1.5 시그마까지의 확률의 값이 0.4332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확률이 0.433이다. 자, 이렇게 쓸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M 더하기 2 시그마라고 했으니까 M에서부터 여기 평균에서부터 2 시그마만큼 더 간 여기까지의 넓이가 얼마가 되냐면 0.477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M 더하기 2.5 시그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만큼의 넓이. 넓이가 0.4938이다. 이런 표현이야. 알겠니? 이건 표준화가 되어 있는 게 아니야. 그냥 평균에서부터 여기까지의 확률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가 조건을 봅시다. 가 조건. x가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이 동일하대. 그 얘기는 48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과 12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똑같다는 얘기는 이게 대칭이라는 거야. 평균 기준으로 좌우 대칭. 그래서 12와 48의 중점이 평균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얼마? 30이 되는 거지. 두 개 더한 다음에 2로 나누면 돼. 그래서 평균이 30이다. 이런 얘기예요. 평균이 30이다. 자, 이해됐어? 그 다음에 두 번째, 제평이 나왔네. 제평의 값은 무조건 분산이랑 연결이 되는 거야, 쟤는. 그래서 아까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분산의 값은 제평 통제이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주면 되는데 분산이 몰라. 분산을 우리가 시그마 제곱이라고 하고요. 제평이 916이야. 916 저기 써있어. 그 다음에 평균은 방금 전에 30이라고 구했죠. 그래서 평균 제곱해주면 900이니까 얘가 16이다. 자, 분산이 16이라고 하는 건 표준 편차가 얼마라는 거야? 4야. 그래서 얘가 4의 제곱을 따르게 돼요. 이렇게 찾는 거야. 자, x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 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 표를 이용해야 돼요. 이 표를. 자, px가 4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인데 얘는 평균에서부터 30이 평균이지, 그치? 그 다음에 시그마가 어디 갔어? 표준 편차가 지금 4거든. 그래서 평균에서부터 2.5 시그마만큼 더 가야지만 40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이 지금 30이고 시그마가 4기 때문에 이렇게 해줘야지만 40이 나와. 알겠니? 다시 m의 값이 지금 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을 구하는 거잖아. 맞지? 40보다. 근데 40이 대체 어디 있냐라는 거야. 자, 그냥 이 표에다가 다 써볼게 그럼. 자, m의 값이 40이 평균의 값이 아까 30이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30이야. 30. 그 다음 시그마가 4였으니까 표준 편차가 4니까 4 집어넣으면은 얼마야? 36. 그 다음에 시그마면 38. 2.5 시그마면 40이겠지, 그치? 여기가 이해돼? 그래서 x가 40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이라고 하는 건 이만큼을 말하는 거야. 이만큼. 여기까지. 이 하얀색 요만큼 말고 나머지 전부 다. 근데 40까지의 확률이 아까 0.4938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다가 0.5를 더해주면 답이에요. 그래서 0.9938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0.5니까. 그래서 이게 답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표가 너희가 좀 이해하기가 약간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일단 저렇게 하면 돼. 자, 어느 양계장에서 달걀을 무게에 따라 오른쪽 표와 같이 가격을 정해서 판매하고 있다.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의 무게가 평균이 60g이고 표준 편차가 10g인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자, 달걀의 무게에다가 확률 변수 x라고 놓고 그러면은 x가 따르는 분포는 평균이 60이고 표준 편차가 10이라고 했으니까 60에 10의 제곱을 따른다 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치? 자,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이때 이 양계장에서 생산한 달걀 한 개의 가격의 기대값을 구하래. 그러니까 달걀 한 개 가격을 우리가 y라고 정해야 돼. y. 그래서 y라는 확률 변수는 가격이기 때문에 가격을 200원 받을 때가 있고 250원 받을 때가 있고 그 다음에 300원 받을 때가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전체 확률의 값은 1이겠지, 그치?
자, 그런데 200원 받는 녀석은 60g 미만일 때는 200원을 받겠대. 근데 무게가 지금 평균의 값이 60이거든. 평균이 60이기 때문에 x가 이제 60의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요. 그래서 60 미만이 될 확률의 값은 여기를 말하고 있어서 이때 이 확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1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0 이상 70 미만일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60에서부터 70 사이의 확률의 값은 얼마다? px가 60에서부터 70 사이에 존재할 확률을 구하는 건데 얘가 0에서부터 z가 어디까지가 된다? 1까지가 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때 확률의 값은 얼마? 0.34가 돼요. 0.34. 소수로 바꿔야겠다. 0.5. 그러면 나머지 이때 70 이상일 확률의 값은 얼마가 되겠어? 0.34니까 이쪽이 0.16이겠죠? 그지?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될 달걀 한 개의 가격에 대한 기대값은 얼마다? P구나 이게 왜 2야? 이렇게 세로로 곱하고 곱해서 쫙 더해주면 되겠죠? 그지? 그래서 그게 2y가 되는 거야. 200 곱하기 0.5 더하기 250 곱하기 0.34 더하기 300 곱하기 0.16을 계산해서 더해주면은 이제 y에 대한 평균이 나온다 이런 얘기지. 저건 넘어갈게. 계산은 나중에 문제 풀면서 해보고. 자, 대표 8번을 봅시다. 대표 8번 9번입니다. 9번부터 보다. 방금 했던 게 8번이구나. 자, 두 개의 확률 변수 x랑 y가 각각 얘네들을 따른다. 자, x가 따르는 분포가 이거고요. y가 따르는 분포가 얘가 된다. 자, 이때 쟤를 만족시키는 상수 k를 보라. 이거 둘 다 이제 표준화해 주면 되겠지. 표준화. 그래서 표준화하면은 얘가 0에서부터 z가 될 거고 오른쪽에 k는 k-50 나누기 10이겠지, 그치? 네, p. 자, 마찬가지로 쟤도 표준화해주면 24에서 40을 빼서 마이너스 16 나누기 8 해주면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z 0이겠지. 자, 이해되니? 그러면은 표준 정규 분포 곡선에서 제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일 확률의 값은 0부터 얘까지일 확률과 동일하대. k-50 나누기 10 맞지? 그럼 이게 얼마라는 거야? 2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10을 곱해준 다음에 k-50이 20이니까 k가 70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게 답이다. 별로 어렵지 않아. 그래서 잘 안 되면은 표준화해도 안 되면 그래프를 그려. 그러다 보면은 풀려. 자, 다음에 10번 대표로 가봅시다. 10번 대표. 자, A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가 평균이 86이고 표준 편차 15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자, 여기까지. 자, A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라고 했으니까 A는 N86에 표준 편차 15의 제곱을 따른다. 그냥 A라는 문자를 그냥 확률 변수라고 할게. 자, B 과수원에서 생산하는 귤의 무게를 마찬가지로 B라고 했을 때 이때 평균의 값이 88이고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다. 자, 이때 두 번째 줄 여기서부터 읽어보면은 A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98g 이하일 확률과 자, A에서 임의로 택한 귤의 무게가 98 이하일 확률은 얘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B 과수원에서 임의로 선택한 귤의 무게가 A 이하일 확률의 값이 같을 때 A를 구하라 이런 얘기예요. 알겠어요? 자, 그럼 A에 관한 식은 여기 A로 표준화를 시켜주고요. B에 관한 식은 B로 표준화를 시켜주는 거야.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은 얘가 Z로 바뀔 거고 98에서 86 빠지면 얼마야? 12인가?
12 나누기 15가 되겠다. 는 P 얘도 Z로 바뀔 거고 A-88 나누기 10 이렇게 되겠네. 그치? 잘 보면은 이게 부등호의 방향이 똑같아. 그러니까 얘랑 똑같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거를 3으로 약분해주면 5분의 4는 10분의 A-88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지? 그래서 이게 분모분자 2를 곱해버리면 얘랑 똑같겠네. 그래서 8은 A 빼기 88이니까 A가 96이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해주면 돼. 표준화해서 구하는 거야. 결국. 자, 11번 대표로 가보자. 11번. 자, 정규분포 n 50의 10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하여 확률 변수 y가 제다. 자, x가 따르는 정규 분포는 50의 10의 제곱을 따르고 있어. 자, 근데 y가 2x-1이라고 했으니까 이거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y가 89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의 값은 y가 2x-1이기 때문에 얘가 89보다 작거나 같다가 될 거고요. 얘는 2x가 90보다 작거나 같다 하기 때문에 x가 45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되겠지. 그치? 자, 요거를 이제 표준화하면 돼. 표준화. x를 표준화하면은 z가 될 거고요. 50을 뺀 다음에 10으로 나누기를 해주면은 마이너스 0.5가 되겠다. 자, z라는 확률 변수가 이제 마이너스 0.5보다 작거나 같을 여기 확률을 구하라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0.5의 확률의 값은 0.1915예요. 그래서 0.5에서 1을 빼버리면 여기의 확률의 값은 0.3085 맞나? 잠깐만 3085 맞나? 맞아요? 0.3085가 되겠다. 맞아? 맞으면 5, 9, 8, 0, 9, 0, 3, 4, 3 맞네. 그래서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자, 12번 대표로 가보자. 12번. 자, 어느 대학 4차 산업학과의 모집 인원은 20명인데 1000명이 응시하였다. 1000명의 성적 분포는 자, 여기다가 밑줄 치자. 응시생 1000명의 성적 분포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x가 따르는 분포는 n 70의 표준 편차 8의 제곱을 따르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런데 지금 모집 인원이 몇 명이래? 20명을 뽑는데 지금 1000명이 응시했대. 그지? 그러니까 1000명 중에서 20명만 합격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100분의 2가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상위 2%만 합격을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얘네들의 점수가 잠깐만 더운가? 자, 얘네들의 점수가 몇 점인지는 모르겠지만 점수의 커트라인 점수를 K점이라고 하고 이때 2% 상위 2%인 0.02가 여기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지. 그치? 이해돼? 이 K라는 점수 이상인 애들만 합격을 하는 거야. 그럼 여기 왼쪽이 0.48이에요. 그죠? 이해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내가 궁금한 거는 여기의 확률이 0.02라는 거니까 X라고 하는 이 점수가 K점 이상일 확률이 0.02다를 만족하는 K를 찾겠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래서 표준화 시켜주면 얘가 Z가 될 거고 X를 가지고서 표준화를 해야 돼. K-70 나누기 8
이 돼서 0.02다. 얘는 그냥 정규분포 곡선이고요. 얘가 표준 정규분포 곡선인데 여기서 k-70 나누기 8을 해서 이 확률의 값이 0.02가 되기 때문에 이 왼쪽이 0.48이에요. 자, 0.48을 만족하는 z의 값은 2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으니까 얘가 2다. 그래서 8을 곱한 다음에 70을 넘겨주면 k가 86이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래서 86점이 될 때 상위 2% 점수가 된다. 이런 얘기야. 자, 다음에 13번 대표로 가봅시다. 13번, 이거 마지막인가? 마지막이네. 얘까지만 진도 나가고 앞에 너희 숙제한 거 문제풀이 좀 더 해줄게. 지금 그걸 해야 너희가 여기 숙제를 할 때 좀 도움이 될 거야. 자, 확률면수 x는 평균의 값이 20, 표준 편차가 4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 x가 따르는 분포는 n, 20의 4의 제곱을 따르는 거죠. 그지? 자, 이때 fk는 p, k-8에서부터 x를 k까지로 정의할 때 fk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기억 F12는 F36과 같다. 자, F12라는 값은 여기다가 12를 집어넣었으니까 12 집어넣으면은 얘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4부터 12까지야. 4부터 x가 12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F36은 36 집어넣어주면은 36에서 8이 빠지면은 28. x가 36까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저 함수는 평균의 값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20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4부터 12까지 까지의 확률과 28에서부터 36까지의 확률의 값이 똑같아요. 이건.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8칸 차이 나고 그 다음에 8칸을 더해주면 얘고 8칸 가면 얘고 8칸을 가면 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확률의 값은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확률의 값은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기억이 참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이해? 그 다음에 두 번째 fk는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 자, 니은에서 k가 24라고 해주면은 f24는 p24 집어넣으면 24에서 8 빠지면 얼마야? 16. 그래서 x가 24까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자, 16에서 24까지니까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이거든요. 20 기준으로 해서 4칸. 둘이 이제 좌우 대칭이어서 요때가 최대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여기 가로의 길이는 8칸으로 일정해. 봐봐. 얘부터 얘까지는 항상 8칸으로 일정한데 여기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넓이가 넓어지다가 다시 줄어들지, 그치? 그러니까 가장 넓이가 넓어질 때는 평균을 기준으로 여기 양 끝에 대한 이 범위가 좌우 대칭일 때가 이 넓이가 가장 커져. 이해돼? 그래서 K가 24일 때 최대값을 갖는다가 맞는 말이야. 여기 알겠니?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의의 실수 K에 대하여 FK는 F24-K랑 같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거는 틀렸어요. 왜 틀렸냐? 만약에 그냥 K에다가 0을 넣어봐. 0. K에다 0을 집어넣으면 F0과 F24 이렇게 두 개를 비교하는 거거든. 이 두 개가 똑같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맞지? 0을 집어넣으면 F0과 F24가 똑같은데 F24는 지금 최대값이야, 이거. 그리고 F0은 얼마냐면은 얘는 여기 써 있으니까 안 쓸게. F0은 P 마팔에서부터
x가 0까지야. 맞지? 막8부터 0까지면 막8부터 0까지면 여기까지야. 이거랑 넓이가 어떻게 똑같아? 그치? 안 똑같지. 그래서 k가 0일 때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의 실수 k에서 얘가 성립한다라고 하는 건 거짓말이야. 틀렸어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찾아주면 된다.